아시아사의 만주사변, 국공합작, 중일전쟁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주사변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만주사변의 배경은 1920년대 말에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일어나는데요. 이 대공황이란 산업의 발달로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노동자들이 돈이 없어 구매력은 적어져 물건은 많지만 그걸 살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 미국에서 대공황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미국의 주가가 굉장히 하락하게 되고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줘서 전 세계로 대공황이 확산됩니다. 이 대공황에 대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자본이 발달하고 식민지가 많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대공황에 대해 대처를 할 수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했고 식민지가 적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는 개인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전체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 군부 세력은 이 전체주의 사상을 사용해 침략 전쟁으로 이 대공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만주사변의 전개입니다. 1931년 9월 18일 일본군은 남만주 철도의 일부를 계획적으로 폭파합니다. 이 남만주 철도는 일본군의 소유였는데요. 일부러 이 남만주 철도를 일부러 폭파하고 그걸 중국의 소행이라고 덮어씌우기 위해 일부러 계획적으로 철도를 폭파한 것입니다. 그걸 중국의 소행이라고 덮어씌운 뒤 중국을 공격합니다. 일부러 전쟁의 명분을 만들고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만주사변이 시작됩니다. 일본군은 4개월 만에 만주를 점령하고요. 중국에서 만주를 분리시켜서 만주국이라는 걸 따로 세웁니다. 이 만주국은 1932년에 세워져서 일본 패망 시점인 1945년까지 유지됩니다. 중국은 이 만주사변을 국제연맹에 제소하는데요. 그래서 국제연맹에서 리튼 조사단이라는 걸 파견해서 이 만주사변에 대해서 조사한 뒤 일본이 잘못했다고 결론을 내서 일본에 철수를 결의하는데요. 그럼에도 일본은 이 권고를 거부하고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그래서 협조 외교 체제였던 워싱턴 체제가 붕괴되게 됩니다. 다음은 제2차 국공합작과 항일전쟁입니다. 이때 중국 본토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중국을 통일한 국민당의 수장이었던 장제스는 항일투쟁보다는 공산당 토벌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내전을 정지하고 민족의 연합을 주장하면서 통일된 국방정부와 항일연군을 조직하자고 장제스에게 국민당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장제스는 받아주지 않았고요. 이때 시안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장세랑이라는 국민당의 군인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일본군에게 살해되었기 때문에 굉장한 일본을 싫어하는 성향을 띠고 있었는데 이 장세랑이라는 사람이 장제스에게 일본군을 공격하자고 제안하지만 장제스는 일본군보다 공산당을 토벌을 우선시해서 거부당합니다. 이때 시안에 온 장제스는, 시안은 중국의 지역 이름이고요. 시안에 온 장제스를 장세랑이 감금하고 공산당과 함께 항일전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석방을 안 해주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고요. 1937년 9월에 공식적으로 제2차 국공합작이 결성됩니다. 중일전쟁의 시작은 일본이 난징을 1937년에 점령합니다. 여기서 난징 대학살이 이루어지는데 무려 30만 명의 중국인이 일본군에게 학살됩니다. 민간인을 포함해서요. 그렇지만 국공합작을 해서 일본에게 강하게 저항하고요. 따라서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국가총동원법이 뭐냐면 의회의 승인 없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 가능하게 하는 법인데요. 이로써 군비가 증가하고 일본 민중들이 내야 할 군비가 증가하고 강제적인 징병이 확대되고 천황 충성이 강요되게 됩니다. 이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타이완에서도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각종 인적 물적 자원 등을 강제로 동원합니다. 학도 지원병제, 징병제, 국민징용령, 그리고 여자 정신근로령, 군위안부 등으로 조선과 타이완의 청년들을 강제로 전쟁에 동원합니다. 지금까지 만주사변 제2차 국공합작 중일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